슬기로운 교행생활.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비타민C보다 더 탁월한 상큼발랄 이유진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문서 테라피 시간을 선물하려고요. 바로 공문서 예시와 업무관리 시스템, 퀴즈,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요. 벌써 기대되시죠? 그럼 공문서 작성 4가지 예시 자료마다 핵심만 콕 플러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우선 쌍점 표기가 잘 되었죠? 쌍점 앞은 붙이고 뒤는 한타 띄운 점, 엄지척이에요. 금액 표시도 좋아요. 아라비아 숫자 먼저 쓰고 가로 안에 한글로 잘 기재했어요. 다음으로 붙임 뒤에는 쌍점을 찍지 않고 두 타를 띄워주고요. 첨부물은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하나라서 첨부물 명칭 앞에 숫자 1은 생략했어요. 마지막으로 첨부물이 있는 경우는 붙임 표시문 다음에 두 타 띄우고 끝자를 잘 표시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법령이나 규정 앞뒤는 혼납표 문장보를 써서 법령 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해 줍니다. 이때 혼납표나 헛 화살 가로 대신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어요. 또한 제와 같은 접두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를 뜻하므로 뒷말과 붙였어요. 제29조 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라는 한자 표현 대신 허술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같은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2% 아쉽네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항목이 하나인 경우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아서 잘했어요. 표 제목은 글자를 진하게 표시해서 강조했고요. 이와 같이 표 안을 강조할 때는 글자 색이나 바탕색을 조정할 수 있고 테두리 선 조정이나 글자 진하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표 안 정렬은 내용에 따라 가운데 정렬이나 다른 정렬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관련 문서 번호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간결한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위호와 관련하여는 위와 호 사이를 띄어쓰기 하면 좋겠죠? 근데 날짜 표기가 바르지 않네요. 우리 한번 고쳐볼까요? 짜잔! 참 잘했어요.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해서 야무지게 결제 올려보겠습니다. 일명 공문서 클래스를 보여줘! 실전 연습 시간입니다. 주목해주세요. 우선 업무관리, 문서관리에서 기한을 선택하고 공용서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탭인 표준서식을 클릭합니다. 이때 결제와 협조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은 숫자를 선택하는 센스. 표준서식 클릭 후 결제 정보와 결제 경로 화면 보이죠? 특히 결제 정보에서 과제카드, 대국민 공개 여부 등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과제카드부터 알아볼게요. 과제카드는 생산 문서들을 업무별로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 해당 문서와 관련된 과제카드를 선택하면 돼요. 저는 교육행정 서무관리를 클릭해 볼게요. 과제카드면 옆 가로에 보존 기간도 설정되어 있는데 기록물 관리와 연관이 있어요. 참고로 중요한 학교 재산대장이나 임금대장은 연구나 준연구로 관리하고 학교 회계나 일반 문서는 5년 또는 3년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둘째, 대국민 공개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개나 부분 공개 시에는 목록 공개창이 뜨지 않는데 비공개를 선택했다면 목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이때 목록 공개 체크하면 국민에게 공문서 제목만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클릭하면 정보 공개 포털에서 대국민이 언제든지 공문서를 열어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분 공개나 비공개를 해야겠죠?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다만 개인정보가 본문에는 없고 첨부 파일에만 있다면 부분 공개를 클릭하고 첨부 파일 공개 여부에 비공개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된 표를 보면 이해되시죠? 여기서 팁이 있다면 회계 관련 재정문서는 연계기한문, 즉 본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서 생산 시
부분 공개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 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첨부 파일에 추가하기. 정보 털리면 속상해. 셋째, 부분 공개나 비공개를 선택할 때 공개 제한 근거 창이 뜨고 관계 법령 항목을 클릭하면 1호부터 8호까지가 있어요. 공문서 성격과 내용에 따라 체크하면 돼요. 학교는 5호와 6호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5호를 클릭했다면 사유의 내부 검토나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공개 제한 기간도 원하는 지정 날짜까지 설정 가능해요. 직원 열람 제한은 기본적으로 설정 안 함에 클릭되어 있지만 특정 상황과 관련된 문서는 지정 날짜까지 클릭하거나 연구를 선택하죠. 만약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보안 문서라며 연구를 클릭하여 직원들의 열람을 제한하면 됩니다. 넷째,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작성해 볼까요? 먼저 결제 정보 제목란을 입력합니다. 이제 본문 탭을 열어보니 아까 작성한 제목이 보이죠? 사업예산 신청을 위해 본문 내용 입력해 볼까요? 첫 줄은 근거가 되는 시행문서의 등록 번호와 날짜를 입력하고 둘째 줄부터는 제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침까지 후다닥 작성하여 오탈자 점검까지 마쳤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좀만 더 힘내세요. 다섯째, 결제 정보 탭을 누르고 결제 경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제 경로는 결제선에 따라 결제, 협조 등 처리 방법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행정실 결제 단계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기한해서 행정실장 검토 받고 최종 결제자인 학교장까지 결제선을 설정합니다. 만약 부장교사나 교감 선생님의 협조 결제 시에는 협조자로 지정함으로써 기한 내용과 관련된 다른 부서의 합의를 얻을 수 있어요. 결제 라인을 선택할 때는 하살표를 이용해 결제자를 선택 추가 후 원하는 결제 라인을 만듭니다. 협조, 검토 등 처리 방법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끝! 여기서 팁 하나! 결제 경로 옆에 있는 공람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람은 결제권자의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문서, 기관 내 업무 협조나 교육 훈련과 같이 공람이 필요한 교직원과 함께 볼 때 선택합니다. 이렇게 공람 대상자 선택 후 확인 버튼 누르면 공람 완료. 참! 결제 경로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여섯째, 시행 정보의 수신자 지정이 필요해요. 기본은 내부 결제로 되어 있고요. 내부 결제가 아닌 교육청이나 시청 등 외부로 공문서를 발송할 때는 조직도나 행안부 유통 등에서 수신자를 찾아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드디어 마지막 첨부 파일 추가입니다. 본문 아래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첨부 파일을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파일명은 파일 내용을 잘 나타내도록 정하고 공개 여부는 공개나 비공개로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최종 화면을 확인해 보니 어때요? 좋니? 네! 너무 좋아요! 잘 되었다면 과감히 결제 올림 클릭! 근데 결제가 잘 끝났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문서관리, 내 문서함에 기한한 문서를 조회해 볼까요? 강사님 잠깐만요. 제가 올린 기한문에 문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력 보기를 보니 실장님께서 살짝 수정하셨네요. 현타가 몰려오지만 열공해서 꼭 칭찬받는 공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즐거운 퀴즈타임 어때요? 단 2문제로 우리의 실력을 키워 갑벽의 경지로 고고싱!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댓글에 정답 적어볼까요? 두구두구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수정전이 오히려 맞는 내용이죠. 정답 해설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도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특별히 가장 먼저 도착한 분께 뜨어 커피를 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 공문서 A씨와 연습을 통해서 실력도 업, 자신감도 업 하셨죠? 그럼 남다른 주무관의 클래스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 앞으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문서 파트너 이유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